자, AI 이제 에브리웨어. 이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제죠.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구매하던 시대에서 이제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산성을 만드는 시대가 될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구매로 연결될지 등등 모르긴 하겠지만은 인터넷 기반 경제를 뉴 이코노미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IT는 계산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고요. 한때 IT는 PC를 통한 사무자동화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겪었던 IT는 웹, 모바일까지 포함한 인터넷입니다. 이게 M세대 취업식이죠. Z세대인 여러분들은 빅데이터와 AI를 위한 것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M세대도 전환을 해야 되겠지만은 Z세대는 특히나 전환을 해야 돼요. 장담하건대 X세대에서 이 웹모바일로 넘어온 사람 적거든요. M세대에서 빅데이터와 AI에 맞춰서 넘어오는 사람 적을 겁니다. 과거에는 신자유주의 WTO 기반으로 자유무역을 통해서 인터넷을 했죠. 그러나 빅데이터와 AI는 보호무역을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도화 개발 어젠다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촉진하여 선진국과 경제 격차를 해소한다. 이거 지금 현재 없을 겁니다. 이제 선진국이 더욱더 올라간다. 우리가 선진국 꼬리표에 들어간 게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를 겁니다. 동남아권과 동유럽이 나름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지금은 이제 주저앉고 있거든요. 이 배경이 이겁니다. 이제 뭐 선진국들 안에서 지금 돌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한국이 어디 들어갈 건데 지금은 이제 그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한국은 미국 블록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일단 그래야 국력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호무역 플러스 데이터 경제입니다. 더 이상 인터넷은 뉴 이코노미가 아니고 자유무역 시대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이전의 경제체제와 산업체제가 완전 달라요. 안 하면 죽어요. 세 가지 변화를 해야 됩니다. AI는 모든 곳에 쓰이게 될 거예요. 인터넷이 아니에요. 개인사업. 뉴 이코노미는 이직이라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AI는 사업이라는 구조를 일상적으로 할 겁니다. 이제 모두 그냥 기본 부업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위주의 데이터 경제. 데이터가 돈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일하는 법이 생산성이잖아요. 선진국 위주의 데이터 경제.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제약될 겁니다. 쟤네들 AI 할 수 있겠어요? 지금에 와서 못합니다. 글로벌 AI 꿈도 못 꾸죠. 우리도 못하는데. 그중 미국의 경제 성장이 압도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자유무역은 미국이 전 세계의 부를 배분해줘서 생긴 현상입니다. 즉 소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간의 자유무역의 진실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미국은 뒤통수를 맞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부를 배분받는다는 건 중국이 진출할 때 전쟁을 각오하는 전진압 벙커 역할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기도 해요. 중국의 도련선 안에 한국과 일본이 있는데 그 영역이 자신의 군사적인 영역으로 장악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티벳이나 홍콩도 그렇지만은 동유럽을 소련이 장악했을 때 상당히 잔혹했습니다. 저는 소련에 정복된 동유럽 꼴이 나는 한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국가는 자유를 위한 수단이고 국가보다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국가론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변하거나 죽거나입니다. 그게 우리가 마주하는 다음 시대입니다. 자, 우리는 클라우드 보안 데브세옵스에 집중합니다. 더 이상 보안 영역이 단순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사이버 전쟁과 경제와 합쳐진 하이브리드 파워 전쟁, 이 안보 영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 영역이 확대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 DoD의 데브세옵스 스트래러지를 확인하고 2021년부터 이 개발 인프라 보안,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트레이닝 과정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왔거든요. 사실 국내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유일한 조직이라고 따져도 돼요. 요즘은 있잖아요. 기술 반감기 6개월조차도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저렇게 미친 듯이 발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슨 기술 반감기 6개월 이런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뭐 적응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적응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형화된 걸 배우는 사전 지식을 오프라인이라고 할 때,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 변화하는 그 정보를 내가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위한 트레이닝 과정으로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교육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교육이란 건 오프라인 지식을 익히는 게 목적이고, 트레이닝 과정이란 건 온라인에 대해서 적응성을 제공하는 게, 트레이닝 과정이란 건 온라인에서 적응하는 능력을 계속 증대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대륙 철학이 아니라 분석 철학에 한 단계 더 나아간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을 학습에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 딥러닝의 원리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없고 해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현대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철학이 이겁니다. 이건 전통적인 반복 훈련, 암기, 프로세스식 숙달로는 또 오히려 이건 적응하는 능력에 악이 됩니다. 방해가 돼요. AI 시대를 살아갈 엔지니어와 Z세대들의 핵심 역량이 이 적응 능력이 될 겁니다. 그래야 M세대를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미션이 미래세대 초월 차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동권력 기준점으로 생각합니다. 워커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평생 성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AI, ML 안 해요. 사실 AI 데브옵스가 돈을 더 버는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일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차라리 그거 할 거면 AI 컨텐츠로 만들어서 개인 사업이나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AI 클라우드 보안, 데브세옵스 여기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는 경쟁이 없는 것도 있는데 더 연봉이 높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익힌다고 한 3년 정도 투자했을 때 그 일자리 상당 부분이 소멸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니어가 될지 또 고민하게 될 거예요. 차라리 AI를 쓰라니까요. 이거는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적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다수 여기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엘리트 코스를 거쳐온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겠다 온 사람이에요. 저희의 시작점은 뭐 공장에 다니다가 개발자로 전직하겠다더니 뭐 그런 학생들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고, 국비지원 실패자를 받으면서 취업할 수 있게끔 도우면서 이름이 리팩토링이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만약 AI로 미국에 진출할 만한 수준이면 이걸 안 읽고 있어요. 사교육이란 건 내가 좀 지금 떨어지지만 들이박을 수 있고 끝까지 노력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끔 도달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준수한 수준까지. 그리고 그건 시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전략을 제공해 의미 있는 경로를 설계해 주면서 함께 뛰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적응력에 집중을 합니다. 변화를 멈춘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내가 천재적인 퍼포먼스를 낼 순 없지만은 시장과 잘 핏이 맞게끔 자신을 변화시키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이득을 내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선 그 말을 합니다. 돈 버는 데는 재능이 필요 없다. 자, 챗GPT 출시 이후 2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산업에 진출할 시니어 때가 되면 또 그때는 챗GPT 외에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까지 대응할 수 있는 영어, 투자, 비즈니스 이런 것들에 부딪히십시오. 내가 어디서든 생존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건강의 기반, 그리고 꾸준한 학습이 되어 있다면 어떤 세상이 바뀌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AI 지능은 넘쳐 흐릅니다. 그럼 뭐? 실행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행력을 키우시는 방향, 그걸 위해선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안 하면 죽어요. 30년 전 국제화를 안 해서 죽는다라는 게 일본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IT를 안 해서 지금 현재 작살나서 플랫폼이 없는 게 유럽입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거부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저 진보 진영과 노조들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정체가 상당히 세게 되겠죠. 그 세대 워커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 권력을 쥐고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해봅시다. 인생에서 각국 거대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투자하는 산업에 일할 기회는 언제 있을까요?
즉 배를 수리하는 것보다 배를 갈아타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한국 안에서 이걸 어떻게 띄우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배로 갈아타는 게 현명합니다. 결국에는 최대한 늦게 가라앉게 하다가 이용만 당하고 여러분들의 황금기가 놓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글로벌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한국의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고 기획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제가 그 전략을 장악하고 책임을 지는 책임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커리어를 설계하고 그 경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투자가 일어나는 근처로 가시고 부자 곁에 가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 있으면 죽어요. 한국은 더 이상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들이박으십시오. 인생에서 다시 각국 거대 정부가 미친 듯이 목숨 거는 영역에 일할 기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거 하다가 뭐 우주 항공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개개인이 더욱더 무언가를 해서 넘어가는 방향이겠죠. 제가 전체적으로 제시해줄 경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변동값에 집중을 하십시오. 장소를 바꾸는 데 집중을 하십시오. 처음부터 타고난 거 의미 없습니다. 고유값은 시장 변화인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국가가 정체하더라도 산업이 정체하더라도 회사가 정체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직하고 전직하고 그리고 해외 진출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얽매이지도 않기 위해서 사업도 하는 거고. 그래서 위기와 기회는 종존하고 변하면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반대로 그걸 하려면 과거와 거리를 둬야 됩니다. 끝으로 제가 이거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터의 컨셉으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마르코프 체인이랑 베이지안 통계란 게 있는데 그 유럽이 이런 성향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융합시키는 거. 근데 마르코프 체인은 과거는 초기 값일 뿐 현재만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넘어가는 거. 보통 전직이 과거에 했던 걸 끊어내고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것들이죠. 많은 학생들이 우리 쪽에 와서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서 합니다. 비전공자도 많고 새로운 생존기를 찾고 돈이 더 될 것을 찾고 그래서 저희는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그게 미래세대 초월 차선을 미션으로 삼는 저희와 잘 맞습니다. 왜? 먼저 간 베이지안 통계를 기반으로 하면 먼저 간 사람은 절대 추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코프 체인을 택할 경우 가능합니다. 과거와 끊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주도성의 경로를 계속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전에 한번 이걸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행동의 의미는 미래에 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다. 현재의 주도성에 집중하는 게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을 과거의 연속으로 두었을 때 예전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은근슬쩍 과거에서 이어져 온 억압이 아닌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를 끊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장소를 바꾸고 장소를 바꾸면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쓰는 시간이 달라지는 겁니다.